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가 돌고 있어서요. 뭐 X나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요.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울하거나 좀 불안할 때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기분이 나아졌다? 뭐 이런 후기들이 막 퍼지고 있대요.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무슨 타이레놀 챌린지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타이레놀 챌린지요? 그 해열진 통제 말이죠. 네, 맞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하고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법도 한데요. 저도 얼핏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이 대체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유행이 생긴 건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우리 정신건강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그 핵심 주장, 우울할 때 타이레놀 먹으니까 기분이 나아졌다. 이거부터 좀 보죠. 이게 그냥 한두 명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타이레놀이 우울증 그 자체를 개선한다. 이런 주장에는요, 안타깝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요? 네, 타이레놀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원래 열 내리고 통증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죠. 몸 아플 때 먹는 약이지 마음의 병, 그러니까 우울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우울증은 보통 이제 뇌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것들의 복잡한 불균형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아세토아미노펜은 이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타이레놀이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과학적 근거가 없다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말하는 걸까요? 약효가 없는데 효과를 느낀다니. 이게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플라세보 효과,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아, 플라세보 들어봤어요. 네, 이건 뭐냐면 실제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이나 어떤 처치를 받더라도 그걸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나 혹은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증상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에요. 신기하네요. 네, 놀랍게도 우리 뇌는 낫고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실제 통증이나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막 머리가 지끈거려서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쳐요. 네. 그럼 두통이 사라지니까 몸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분도 좀 나아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통증 완화가 기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타이레놀 먹으니까 괜히 우울한 기분도 좀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항우울제 임상시험을 보면요.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서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증상이 개선됐다고 느끼거든요. 와, 꽤 높네요. 네, 그러니까 타이레놀의 효과라고 느꼈던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약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 플라세보 효과 덕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국의 좀 특수한 상황, 특히 소셜미디어 영향력도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X나 틱톡, 인스타, 또 DC나 FM코리아 같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경험담들이 진짜 순식간에 퍼져 나갔잖아요. 이건 혹시 에코챔버 효과,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에코챔버, 우리말로 하면 메아리방 효과라고 하죠. 메아리방? 네. 이게 뭐냐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이야기만 계속 주고받다 보면 그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다른 의견은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아하. 타이레놀 사례에 딱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 나 타이레놀 먹고 기분 좀 나아졌어.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올려요. 네. 그러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나도 한번 하는 마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댓글 달고 공유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막 퍼져 나가죠. 네. 이 과정에서 이거 진짜 효과 있나?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좀 비판적인 질문들은 잘 끼어들 틈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타이레놀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왠지 모르게 좀 안전한 약이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이런 점들이 다 맞물리면서 그냥 개인의 경험담이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부풀려지고 유행처럼 번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하네요. 저도 가끔 약 먹고 나면 몸이 좀 풀리면서 약간 멍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혹시 우울감이 사라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예전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멍 때리기가 뭐랄까 일종의 휴식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처럼 여겨지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멍 때리기 대회도 있었고. 네, 이런 문화적인 배경도 혹시 이런 오해를 좀 부추겼을 수도 있겠어요? 그 지적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명확히 해야 할 것은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자체에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진정 효과나 졸음을 직접 유발하는 그런 작용 기전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 원래 그런 약은 아니다. 네. 만약에 멍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아마도 통증이나 어떤 긴장감이 좀 완화되면서 몸이 이완되니까 거기서 오는 간접적인 느낌이거나 아니면 계속 말씀드린 플라세보 효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우울증 자체가 치료되고 있다는 신호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유독 좀 한국에서 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걸까요? 뭐 해외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아니면 한국만의 특징일까요? 해외 사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한국 사회에 어떤 특수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일까요? 혹시 정신건강 문제를 좀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에 대한 문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 그러니까 정신과 다닌다는 시선 자체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2023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중에서 약 60% 정도가 전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60%나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전문가를 찾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타이레놀은 어떻습니까? 그냥 약국이나 편의점 가면 바로 살 수 있죠. 그렇죠. 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주변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한테는 타이레놀이 마치 쉽고 빠른 자가치료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대안처럼 여겨졌을 수 있겠군요. 네. 거기에 이제 소셜미디어의 빠른 전파력이 더해지면서 좀 잘못된 정보가 하나의 그럴듯한 트렌드로 포장된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타이레놀이 우울증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점은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문제를 넘어서요. 타이레놀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특히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오남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바로 간 손상입니다. 간 손상이요? 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최대 권장량인 4,000mg을 초과해서 복용하거나 특히 술 마시고 타이레놀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술이랑 같이 먹으면 간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4,000mg이면 그게 알약 몇 알 정도 되나요? 보통 한 알에 500mg짜리가 많으니까 8알이네요. 네, 그렇죠. 500mg짜리 기준으로는 하루 8알까지인데 이게 한 번에 먹는 양이 아니라 하루 총량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무심코 먹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몇 알 먹고 또 자기 전에 먹고. 맞아요. 그리고 술 마시고 머리 아프다고 또 타이레놀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와, 그냥 기분 좀 나아지려고 시작했다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좀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손상 말고도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복통 같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소화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네. 또 다른 문제는 약에 의존해서 감정을 조절하려는 습관, 그러니까 심리적 의존성이 생길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약에 기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요. 만약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타이레놀에 의존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근본적인 치료가 늦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타이레놀은 반드시 통증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그리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 그러니까 보통 1회 500에서 1000mg, 하루 최대 4000mg, 이걸 꼭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울감 해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명백히 지양해야 할, 즉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타이레놀이 답이 아니라면 그럼 계속되는 우울감이나 불안함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다른 길이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권장되는 것은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 상담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상담심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좀 건강하게 변화시켜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전화번호가 1577-1999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각 지역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있어요. 아, 무료나 저렴한 서비스도 많군요. 네, 찾아보면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련 기관 홈페이지 같은 곳을 좀 찾아보시면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충분히 자고 또 건강하게 먹는 것,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진 타이레놀 먹으면 우울감이 낫는다는 소문. 이건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플라세보 효과와 소셜미디어의 어떤 빠른 확산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기루 같은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 손상 같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특히 온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건강 정보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한 걸음 좀 물러서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약물 복용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 때문에 힘드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타이레놀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요. 확실한 증거 없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건강 관련 꿀팁이나 지름길 같은 정보들, 이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많죠. 네. 혹시 최근에 온라인에서 뭔가 솔깃한 쉽고 빠른 건강 비결 같은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잠시 한번 멈춰서서 그 주장이 정말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어떻게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